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7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역시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조금 전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이번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줄리엔이 뭐니 해서 줄리엔 남자들이라고 버젓이 종각 근처에 관철동이죠. 거기다 벽화를 15m짜리 벽화를 그리고 또 뮤직비디오를 나이스 줄리라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계속 흑색 선전으로 중상 모략, 마타도와 인신 공격,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그 배우가 누구인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총력을 다해서 아마 그 배우가 누구인지를 갖다가 샅샅이 파헤쳐 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나온 그 내용을 보면은 나이스 줄리라는 뮤직비디오를 갖다 만든 사람이 백자라는 사람이래. 백자. 본명은 따로 있고 예명이 40대 후반의 백자라는 이른바 민중가수입니다. 민중가수인데 이 백자라는 친구는 1991년에 혁명동지가, 이것은 지난해 즉 김명수 대법원에서, 다른 대법원도 아닙니다, 김명수 대법원에서 이적 표현물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을 찬양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혁명동지가, 이 혁명동지가는 운동권에선 제법 많이 알려져 있고, 특히 세간의 주목을 끌었던 것은 2013년 국가보안법으로 이제 구속되어서 형을 살고 있는 이석기 씨, 경기 남부연합 기억도 생생하시죠? 그 이석기 씨, 그들이 줄창 불러대었던, 한마디로 김일성의, 저들이 이야기하는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를 갖다가 찬양하는 그 같은 혁명 동지가를 갖다가 작곡했던 사람이 바로 이번에 나이스 줄리라고 하면서 김건희 씨가 마치 나이 30이 넘어서 호스티스로 뛰었다, 줄리라는 예명으로 뛰었다 라고 엉터리 이야기를 만들어서 마구 김건희 씨를 갖다가 중상모략, 흑색 선전, 마타도아를 퍼뜨리고 있는 바로 백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이스 줄리라는 뮤직비디오를 갖다가 백자와 함께 만들었던 사람은 이석주 씨라고 촛불백년 경기 이 사람 대표래요. 그리고 촛불백년 경기 이 사람이라는 이 단체는 이재명의 지지단체랍니다. 그러니 일단 얼뜻 보기에는 이른바 국내 남노당의 뿌리인, 저는 대한민국에 남노당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과거 박헌영이 북한으로 47년 튀었을 때 또 김일성이 만나서 자, 우리가 내려가면은 남쪽에 있는 20만 우리 남노당원이 일제히 걸기할 것입니다. 실제 20만 맞습니다. 그 당시 남쪽 인구가 대략 2천만이었으니까 대한민국 2천만 인구 중에 1%인 20만 명이 남노당원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보면은 6.25 전쟁을 통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이승만 정권 또 박정희 정권, 그냥 반공 정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그 남노당의 그 숙주들, 남노당의 그 잔재들이 많이 숨을 죽이고 살고 있었습니다만은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버젓이 이 남노당 계열의 사람들, 남노당의 후예들이 마치 조국 통일의 전사인 양 자기가 월계관을 쓰고 나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노무현 씨가 대통령 아시지 않습니까? 노무현 씨 대통령 경선 당시에 당시 이인재 후보가 묻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후보, 당신의 장인은 6.25 전쟁 그 통에 저 남쪽 그쪽에서 남노당의 핵심으로서 7명의 선량한 양민을 학살하는데 그야말로 이놈을 죽이고 이놈을 살려라 하고 감별했던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또 김대중, 노무현, 또 노무현에서 이제 문재인 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죠. 문재인 씨에 대해서는. 문재인 씨는 그야말로 보면 완전히 586 운동권에 둘러싸였거든. 본인도 보면은 사실 정체가 좀 불투명하고 불분명한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남노당의 후예들, 이 남노당의 후예들이 언필증 밖으로 외투를 쓸 때는 민족주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하고 다릅니다. 민족주의, 그 다음에 환경, 우리 민족끼리, 이와 같은 그럴듯한 외투를 입죠. 그들이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때 일제히 걸기봉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놓고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3년 전에 문재인 씨가 그 당시에 1987이라는 영화를 보고 7명의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사람들 중에서 7명을 갖다 특별히 선별하여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선물을 주는 바로 그 광경입니다. 바로 선물을 받는 자가 바로 백자입니다. 그러니 이제 감이 오시죠? 이 백자 씨가 2018년 1월 7일이랍니다. 직접. 그리고 그 당시 청와대는 이 백자 씨를 가리켜서 국정원 개혁위원회 발표, 그러니까 이거는 이 블랙리스트하고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국가정보원에서 개혁위원회 발표에서 좌성향 예술인 249명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민중가수 활동을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해 서민의 투박한 정감이 녹아있는 백자 주병을 통해 서정적이고 민중적인 감각의 음악을 지속적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의미로 백자 천공 주병 세트를 전달했다. 그리고 3년 전에 문재인 씨가 이 백자에게 주었던, 즉 자신들의 표현대로 서정적이고 민중적인 감각의 음악을 지속적으로 해주기 바랬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를 조롱하고 여성 전체를 비하하고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이거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이거는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우리가 새빨간 거짓말이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그 새빨간 거짓말 하면은 그거는 처벌해야 됩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이른바 이 좌파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말하고자 하는 의혹까지 막는 것, 이것을 막는 것이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아무나 대고 헛소리 짓거리고 중상모략하고 명예훼손한다고 보호받는 거 아닙니다. 처벌받아야죠. 자, 저는 이와 같이 아까 이제 보면 이 대한민국의 버젓이 과거 박헌영 시절에 20만 남노당원, 상당 부분들이 6.25 전쟁, 또 북한군이 철수하고 북한군이 이제 후퇴할 때 다 많이 북한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47년에 박헌영을 비롯해서 북한으로 튀기 시작했고, 남노당 수의 상당수가.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는 김근태 씨 하면 김근태 씨는 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당했던 그야말로 우리 운동권의 대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김근태 씨가 그와 같은 운동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강화도 출신의 김근태 씨는 형 두 사람이 다 자진 월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는 자기 친형 두 사람이 자진 월북한 사람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박지원 씨, 그 부친이 뭐 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지금 이른바 운동권이다, 민족주의다, 민주화 운동했다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보면 최소한 자생적 공산주의, 남노당, 또 이미 사라진 남노당의 그 후예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름만 바꾸고 정체만 바꾸어서 우리 사회에 암약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처음처럼이란 술을 먹지 않습니다. 술은 처음엔 모르고 막 먹었어요.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처음처럼이라는 이름을 장명한 사람이 바로 신영복입니다. 통역당 아시죠? 내가 1960 몇 년도에 통역당으로 이른바 자생적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파견한 간첩이 이제 고정 간첩이 있고, 아니면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생적 공산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신영복 씨. 그 다음에 지금 누굽니까? 김호란이죠. 김호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그 아버지 기세춘 씨, 다 통역당 동지들입니다. 통역당, 그 당시 김영욱의 중앙정보부가 잡았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뭐 사건을 조작한 게 아닙니다. 20년 동안, 특히 이제 신영복 씨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끝내 사상 전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을 채우고 나와서 자기가 처음처럼이라는 그 시를 쓰고, 처음처럼이란 그 글자, 이게 신영복체입니다. 그래서 그걸 롯데에다가 그걸 팔았죠. 그리고 1억인가를 받아서 또 무슨 뭐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뭐 민주화 뭘 위해서 뭐 기증을 하고. 그래서 저는 절대 처음처럼 소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자, 신영복 씨 있죠. 그다음에 김호란의 아버지 기세춘 씨 있죠. 또 있죠. 한명숙 씨 남편 박성준 교수인가요? 다 이 통역당 계열입니다. 그 사람들이 백날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발뺌해도 좋습니다. 저는 그들이 북한의 김일성이나 북한의 노동당의 지시를 받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쨌든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한민국을 갖다가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 했던 국내 공산당이었던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드디어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이제 예비 후보니까 이제 뭐 후보라고 그러죠. 윤석열 후보가 지금 나름 1위를 달리고 있고 현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내년 3월 9일 현 상태입니다. 된다면 아무리 이재명이 날국이어도 윤석열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 지금 화들짝 가장 놀란 게 누굴까요? 문재인일까요? 아닙니다.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을 비롯해서 김정은이야 나이 37, 38 뭐 알겠습니까? 그러나 김정은 주변에 있는 뭐 조용원을 비롯해서 최룡인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은 나이가 최소한 60, 70 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자기들이 봤을 때 숙주에다가 빨대를 빨고 쪽쪽 빨지 않으면 자기들이 살기 어렵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자면 대한민국은 계속 좌파 정부가 집권을 해야지 자기들이 때로는 으름장도 넣고 때로는 빨대를 꽂고 쪽쪽 빨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27년을 갖다가 검사 생활을 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는 순간 그동안 지난 5년 동안 노무현 5년, 김대중 5년, 김대중 5년도 앞에 JP 있을 때는 못 빨았죠. 어쨌든 뭐 김대중 3년 칩시다. 김대중 3년, 그다음에 노무현 5년, 8년 동안 쪽쪽 빨았죠. 2007년 대선 앞두고 당시 노무현 불러 올려갖고 14합의라는 걸 통해서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약속어음 하나 틀어쥐고 있죠. 북한이 만약에 2016년에 6차 핵실험, 2017년에 그다음에 ICBM 발사만 안 했더라면 지금 문재인 그랬더라면은 유엔 제재가 요즘같이 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북 제재가. 그러면 아마 문재인 정부는 허벌나게 퍼졌을 겁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 당시 유엔 제재, 미국의 대북 제재 2중 3중으로 틀어막으니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에서는 갖다 바치고 싶어도 갖다 바칠 길이 없네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김정은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 출범했고 내년에 대한민국에 어떤 정부가 출범하느냐에 따라서 빨대를 갖다 쭉쭉 빨아낼 수 있느냐 아니면 빨대가 막히느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 급합니다. 쿠바에서 요즘 폭동 났습니다. 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우니까 드디어 60년 70년간 카스트로 정부에서 그래도 굴신굴신하던 쿠바 시민들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청정 지역이다 자랑했습니다만 지금 북한 심각하다고 합니다. 시노카는 안 되고, 다음에 뭐 노바백스, 다음에 뭐 아스트라제네카는 조금 위험하고, 지금 보면 이른바 거지 동냥하는 주제에 이것저것 좀 국제 기구에다가 뭐 파이자 안 되겠느냐는 식으로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씨 보면 북한이 동의한다면 우리가 백신을 보내겠다고 그랬죠.
참 벼락 맞을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백신 없어서 절절매는 주제 어디다 갖다 준단 말입니다. 그러나 백신뿐 아닙니다. 지금 북한은 올해 폭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쌀이 최소한 한 50만 톤 모자란다 그러던가요? 잘못하면은 저 20년 전에 김정일 시대의 이른바 고난의 행군보다 더 참혹한 그런 기근이 북한을 덮칠 겁니다. 자, 김정은 급합니다. 아니, 자기가 무슨 핵무기 수소폭탄 개발했다, 원자폭탄 개발했다, 뻥뻥 인민들한테 자랑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소폭탄, 원자폭탄, ICBM이 굶주린 인민들의 배를 불려주진 않죠. 그러니 내년에 만약에 윤석열이 또 국민의힘이 윤석열이 됐던 홍준표가 됐던 최재형이 됐던 원희룡이 됐던 그 누가 되었던 현재 국민의힘 플러스 안철수 윤석열까지 포함한 이 13명 중에 한 명이 대통령 되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순간 북한으로 봐서는 생명줄이 끊기는 겁니다. 물줄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 뭘 해야 되겠을까요? 바로 남조선 선거에 개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믿어지신다고요? 여러분, 2016년 미국 선거 때 누가 개입했습니까?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만만한 사업관계로 그동안 아주 친교가 있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도록 온갖 모략질, 그것도 인터넷 시대이니까 모략질하죠. 인터넷으로. 그래서 당선 구분응선에 가 있던 힐러리 클린턴을 끌어내린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권 4년 동안 계속 러시아 게이트 갖고 그걸 파헤치려고 그러는데 철저하게 트럼프를 막았죠. 이번에 세계에서 러시아나 중국보다 더 강력한 사이버 부대, 대략 우리 국가정보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6,800명의 사이버 사령부 이른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6,800명 사이버 사령부의 서브들, 그러니까 조력자들이 한 5만 명이 지금 연변 등지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요, IP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터넷선이 1024회선밖에 안 됩니다. 북한에서 자기들 갖고 다니는 그건 다 인트라넷. 그러니까 그 북한 내에서만 돌아가는 인트라넷입니다. 즉 국경을 넘어서 통하는 그러니까 해외, 국경을 넘어서 해외와 통하는 그 통신선, 즉 인터넷은 1024회선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800명들이 뭘 할까요? 북한 일반 인민들은 인트라넷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댓글 달고 조작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 6,800명의 역할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이버 해킹, 다음에 해킹에서 돈 빼오기, 그리고 바로 남조선의 이른바 여론 조작입니다. 얼마 전에 드루킹 김동원 씨, 그리고 김동원 씨에게 지시했던 김경수 8,840만 건 댓글 달고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장난치지 않습니까? 그 드루킹이 그 정도인데 해커 기술 세계 최고의 북한 6,800명의 이들이 무슨 짓을 할까요? 저는 바로 나이스 줄리 같은 것 갖고 계속 퍼뜨릴 겁니다. 아마 국내 공산, 아마 남노동의 후예로 좀 짐작됩니다만은 백자 같은 사람이 이와 같은 나이스 줄리니 이런 거 만들면 이거 계속 전달하고 좋아요 누르고 또 갖다가 링크 걸어주고 하는 것은 누가 할까요? maybe 아마도 우리 내부에 암행하고 있는 좌파들도 있습니다만은 저 윗분, 그들 이제 좌파 세계에서는 윗동네라고 합니다. 윗동네에서 사이버 사령부가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죠. 자, 줄리 공격의 배후는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정체 불투명한 문재인 씨가 이른바 블랙리스트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이 민중작가란 미명하에 우리 사회의 암적 존재로 암약하고 있는 그와 같은 불그스레한 이런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또 플러스 거기에다가 정권 잡겠다고 형수 쌍욕의 김부선 온갖 스캔들도 내 몰라라 하는 그런 이재명을 갖다가 지원하는 이석주, 촛불백년 경기 이 사람 대표 같은 사람. 그리고 더 뒤에는 이번에 2022년 3월 9일 정권 교체가 되면 5년 10년
자기들의 명줄이 끊게 되는 북한.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김정은이 7월 27일이죠. 그들로 봐선 전승절이라고 합니다만 휴전 체결일 날 413일 만에 문재인에게 무슨 큰 선물이나 하듯이 이런 남북통신선 재개했습니다. 남북통신선 왜 재개했는지 아시죠? 글로 지령 내리라는 게 아닙니다. 지령은 박지원의 국정원 통해서 얼마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뭐냐 하니까 지금 남북한 간의 화해 무드가 이렇다라는 그런 프로파간다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준 겁니다. 그래야지 이 남쪽에 있는 남조선의 남노당의 후예들이 봐라, 문재인 대통령 하니까 남북한 간의 충돌도 없고 얼마나 좋으냐라고 더 발호하고 암약하고 있던 자들이 바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거짓말도 3번 하면요 진실로 들리기 마련입니다. 자, 조선일보 애썼습니다. 그리고 애쓴 김에 좀 더 깊이 파헤쳐서 나이스 줄리, 그 다음에 줄리의 남자들 그린 그 자들의 뒤에 그 뒤에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지금 커넥션을 갖다 맺고 있는지 좀 더 깊이 파헤쳐 봐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